자, 이번에는 히말라야 2회 2-2번 문제 같이 풀어볼 거고요. 자, 뭐 약간 어려운 용어가 사용이 됐는데 뭐 간략하게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근데 우선은 문제를 이제 쭉 끝까지 읽어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제시문 나의 해결의 관점에서 뭐 여기서 얻은 데이터를 평가하세요라는 말이 있는데 뭐 영어로 돼 있는데 어쨌든 그걸 간략히 요약을 하자면 역시나 이게 제가 수학 선생님인데 이런 걸 설명하자니 좀 부담이 되는데 해결의 변증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정반합. 그러니까 뭔가 이론이 있어요. 이론이 있는데 시대가 이렇게 흐르다 보면은 과거에는 맞다고 여겨졌던 사실이 모순이라는 게 뭐 반례가 생기면서 이게 자꾸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걸 뭐 어찌됐어 이게 틀렸어 이게 아니고 이걸 반영하여 새로운 이론이 탄생하게 되는 거고 그 새로운 이론조차도 시간이 흐르면은 또 다른 모순이 발생하면서 또 다른 이론이 성립되고 이게 무한 반복이 된다라는 게 해겔의 변증법적 모순이죠. 그리고 이 모순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이론이라는 거를 정립함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제시문 나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진실이라고 믿고 있던 사실이 시대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이론이 정립되는 형태로 바뀌어 나가는데 그게 여기서 얻어낸 수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학생들도 주식이 아니고 오히려 코인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코인 하는 고등학생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코인은 잘 모르는데 제가 첫 번째 직장이 증권회사, 뭐 정확히 증권회사 아닌데 증권 관련된 제가 대학교 때 창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데 공매도라는 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어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건데 주가가 이제 올라야지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회사의 주식을 1,000만 원어치를 샀어요. 근데 이게 20% 올랐어요. 그럼 깨끗하게 그냥 1,200만 원이 내 돈이 되는 거고 200만 원이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이 증권 하는 사람들이 심심했나 봐요. 이상한 파생 상품을 만들어냈는데 누가 봐도 주식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뭐 이게 1,000만 원 하던 게 2,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이게 주식이 끝도 없이 오르는 건 없기 때문에 파동을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럼 이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됐는데 2,000만 원에서 사기는 그럼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떨어졌으면은 좀 낮은 가격이면 다시 사야지 하고 하면 되는데 이상한 제도를 만든 거죠. 누가 봐도 떨어질 게 확실해 보일 뭐 그 순간에조차도 수익을 얻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이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2,000만 원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그 다음에 1,800만 원으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이때 뭘 하냐면 자기 돈을 주고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빌려요. 그 증권사에 가보면 버튼이 있어요. 공매도라고. 그러면 돈을 안 내도 주식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럼 또 빌려주는 사람들도 있어. 빌려주면은 그만큼의 이유를 받고 막 이렇게 뭐 그냥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럼 주식을 빌려가지고 파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빌려서 팔았어요. 그럼 나는 얼마에 판 거냐면 2,000만 원에 팔았어. 근데 난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일단 빌린 거기 때문에 2,000만 원에 팔았는데 이 주식을 갚아야 돼. 당연히 갚아야겠죠. 빌렸으니까. 근데 갚을 때 금액으로 갚는 게 아니고 주식으로 갚는 거예요. 한 주를 빌렸으면 한 주를 갚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갚아야 되는지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안에만 갚으면 되는데 나는 확신을 했거든요. 떨어질 거라고. 그러면 난 2,000만 원에 팔았거든요. 2,000만 원을 팔았는데 1,800만 원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때 1,800만 원대 주식을 사가지고 빌린 사람한테 갚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2,000만 원에 팔았고 1,800만 원에 산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2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공매도예요. 말도 안 되는 제도 같죠. 저도 해본 적은 없는데. 자, 그래서 이걸 간략하게 문장으로 적어놨는데,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봅시다. 주식 시장만큼 사실 그 경제 원칙이 잘 반영이 되는 곳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고전적인 관점의 경제 이론을 잘 반영한다. 고전적인 관점의 경제 이론이라는 게 수요 공급,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다. 아주 간단한 고전적인 경제적 관점이죠. 그래서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일정 시간 안에 사서 갚는 제도인데 뭐 제가 앞에서 예를 들어 설명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엔 어떤가요? 공매도라는 거를 허용을 하게 되면은 주식이 고점에 있을 때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은 사는 사람보다는 공매도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득을 보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제도예요. 자, 그걸 이제 간략하게 적어놨는데, 코로나로 인해 경제 위기가 찾아오자 주식시장의 붕괴를 우려한,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사태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경제가 마비가 되고 막 이럴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 종목에 걸쳐가지고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공매도 치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주식시장 전체가 붕괴가 될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정책을 실행한 거예요. 자, 일단 6개월간은 공매도 금지. 그래도 팔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니까 공매도를 굳이 안 쳐도 그냥 가지고 있는 거를 손실을 보기 싫어가지고 팔려는 사람이 많을 거니까 공매도를 금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실제로 이거 작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공매도를 이제 6개월간 금지를 시켜놨으니까 기간이 찾아오면은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이제 공매도를 재개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올 텐데, 아직 코로나가 빠르게 잡힐 줄 알고 6개월이라는 기간을 설정해 놨었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코로나가 잡히고 있지 않죠. 언제 끝날지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정부에서 실제로 고민을 했었어요. 이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는 것을 계속 유지를 할지, 아니면은 뭐 이제는 뭐 적당히 괜찮은 것 같으니까 풀어버릴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럼 이제 경제 TV 이런데 막 자칭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자기 의견을 얘기하겠죠. 근데 A라는 전문가는 공매도를 재개하면 파는 사람이 많아져서 겨우 자리 잡은 주식시장이 다시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건 당연히 교과서적인 관점의 얘기인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전문가 B가 조금 더 날카로운 시각에서 얘기를 많이 했죠. 공매도로 인한 가격 하락은 본질적인 가치의 하락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기업이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수요 공급의 원리. 근데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놔서 파는 사람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일시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시간 지나고 보면 또 회복을 해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본질적인 가치의 하락이 아니며 과거와 달리 스마트폰으로 모두가 실시간으로 시장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재, 여기다가 밑줄 쫙 치면 되겠네요. 뭐 옛날 얘기인데, 요즘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들은 아마 이 기억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지점이 있는데 이게 사라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요즘에 은행 가서 업무 보는 사람들 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다 하면 되는 거니까. 점차적으로 한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 은행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은행만큼 뭐가 있었냐면 증권회사들이 은행만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막 영감님들이 가서 이제 보통 직장이 있으면 못 가니까 영감님들이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컴퓨터도 PC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이런 시절이에요. 스마트폰도 당연히 없고. 그러면 주식이 떨어지고 오르는 걸 보려면은 증권회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 학원에 의자가 이제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막 쫙 펼쳐져 있고요. 전광판이 엄청 큰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 하염없이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오르네, 떨어지네. 그럼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가? 종이에 써요. 은행 창구에서 돈 찾고 뭐 할 때 요즘에도 남아 있잖아요. 나 이 주식 얼마치 사주시오. 그러면서 증권사 객장에 가가지고 종이로 쓰면은 사주고, 팔고 싶어도 똑같은 짓을 해가지고 팔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가격만 보이지 이게 누가 샀는지 어떻게 샀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을 수가 없죠. 옛날엔 이랬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이게 누가 뭐 공매도를 쳐가지고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뭐 실제로 뭐 기업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떨어지는 건지 알 길이 없죠. 근데 요즘엔 달라요. 스마트폰으로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이것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누가 팔았고, 외국인이 팔고 있는지, 기관이 팔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기업의 사장님이 팔고 있는지, 증권사 삼성증권을 사용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쳐가지고 팔았는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하락해서 팔았는지를 모두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이게 변증법의 모순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전문가 B 같은 경우에는 재개해도 괜찮다. 요즘엔 옛날과 다르다. 공매도 재개해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놨고, 이제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6개월간 그리고 재개 후 6개월간 어떤 회사의 주가를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작년에도 정부가 6개월 후에는 공매도를 재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선 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네.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시킨 대로 쭉쭉 하면 돼요.
fx가 미분 가능하며 그럼 6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걸 이용해주면 될 거고요. 아니면은 수능 문제 풀듯이 뭐 기하적인 관점에서 그래프를 간략하게 구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단 한 차례도 하락하지 않고 54% 상승하였다. 자, F0이 100이잖아요. F0이 100이면은 이게 얘기하는 거는 F6이 100 곱하기 1.54, 154라는 거죠. 154라는 거고 이후 초반 6개월간 상승한 양의 12.5%가 하락한 후 그러면 뭐 이거는 시점을 얘기하진 않았고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0개월째 되던 날 6개월대의 가격을 회복하였다. F10이 얼마냐면은 역시나 154다. 된다. 라고 적혀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상수 A, B, C, D를 구하고 주가 함수를 좌표 평면 위에 그리시오. 지금 A, B, C, D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와 있진 않지만 그 AX 3승 더하기 BX 제곱이라는 함수에다 플러스 100을 해놓은 함수는 X 이퀄 0을 극소 또는 극대로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럼 A가 양수라고 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X가 음수라고 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아래쪽에 있는 그 4차 함수는 x 빼기 6의 4승, x 빼기 6의 3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미분을 하고 6을 대입을 해보면 미분 개수가 0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3차 함수 쪽도 x = 6일 때 미분 개수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0인 부분이고 x가 0인 부분이고 6인 부분이고 또는 이게 0인 부분이고 6인 부분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가 어떤 말이 있냐면 6개월까지 단 한 차례도 하락하지 않고 상승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A가 음수라는 거를 일단 알 수 있죠. 그럼 그래프 개형은 초반에는 이 부분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대충 일단 그래프 개형을 잡아보면 초반에 6개월까지는 이 패턴입니다. x = 0부터 x = 6까지. 그 다음에 4차 함수도 뭐 4승, 3승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x 빼기 6, x = 6인 부분을 이제 변곡점이면서 미분계수가 0인 부분을 가지게 되고 이게 상승해가지고 10개월째에 또다시 값이 같아졌다 그랬으니까 점선으로 4차 함수를 완전히 표현하면은 그래프는 일단은 요 형태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가로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지점이 x = 1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요걸 바탕으로 함수값 몇 개를 사용해가지고 fx랑 gx를 완전히 결정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우선은 f'6이 0이고 f'6이 0이고 그 다음에 f6이 154다 라는 거 이용하면은 당연히 A 값과 B 값이 나올 거고 뭐 요거 풀이 과정은 해설제 있으니까 뭐 여러분 제가 지금 계산해 준다고 뭐 큰 차이는 없잖아요. 그거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계산을 하면은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요. B 값이 2분의 9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차 함수인 경우 C, D 값을 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x = 6, x = 12 이렇게 되고 요 라인이 y 값이 154니까 이 4차 함수를 먼저 식으로 표현하면은 최고차항 계수가 c니까 c만으로 표현하면은 c 곱하기 x 빼기 6의 전체 3승 곱하기 x 빼기 10 플러스 154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걸 또다시 x 빼기 6 빼기 4로 분할해가지고 적어주면은 d 이퀄 뭐 마이너스 4c 이런 거 얻을 수 있고 그 다음 자 여기 지금 적어 놓은 거에 12.5% 하락했다라는 게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여기서까지 하락한 양이 54의 8분의 1만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때의 함수 값은 6이고 10이니까 x좌표로는 9잖아요. x좌표로는 9고 y값은 154에서 54 곱하기 8분의 1만큼 빠진 값이다. 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f9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9를 집어넣은 값이 x 자리에 9를 집어넣었을 때 전체적인 y 값이 154 빼기 그냥 있는 그대로 쓸게요. 54 곱하기 8분의 1이다. 이거 놓고 풀면은 굳이 이거 계산하기보다는 여기 154가 있으니까 날리고 9 집어넣어주면 이거 마이너스 1이고 이거 27일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27c가 요거다 라고 놓고 풀면은 c 값이 나오겠죠. 그럼 c 값이 4분의 1이고요. d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있는 그대로 일단 그래프만 해석한 거예요.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건 사실 여러 문제에서 볼 수 있는 패턴의 그래프인데
그 수리논술 문제의 단골 그래프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에서 얘기한 거를 해석을 해보자면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주가가 아주 잘 올랐어요. 아주 잘 올랐는데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폭락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엄청 많이 올랐는데 154만큼 올랐는데 조금 떨어졌어요. 이 오른 양의 8분의 1만큼밖에 안 떨어졌으면은 여전히 8분의 7만큼이 나한테 수익이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다시 뭐 공매도를 금지했다거나 그런 이슈도 없거든요. 그냥 쭉 올라간 거예요. 이 회사가 뭔가 잘 나가나 보죠. 자, 이 얘기는 뭐죠? 공매도를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폭락하지 않고 전문가 B의 말대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뭐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고 전문가 B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어찌됐건 간에 전문가 A의 의견보다는 전문가 B에 가까운 데이터인 거거든요. 그리고 고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공매도라는 걸 치면은 가격이 하락한다 라는 게 어떤 정설이었는데 시대가 변했죠. 모두가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론이 깨져버리고 새로운 이론이 정립이 되는 거죠. 공매도를 치더라도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정확히 해결의 변증법적 모순을 반영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온 거죠. 뭐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뭐 제가 직접 만든 문제인데 뭐 공매도가 어떤 용어인지 좀 낯설었다면은 처음에는 문제를 보고 잘 못 풀었을 수 있는데 이 강의를 이제 들었으면 다시 한번 이제 강의 들었으니까 덮고 문제 한번 풀어보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